산업재해 NSSF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산업재해와 NSSF 제도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산재보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NSSF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먼저 NSSF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산재보험이 어떤 범위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SSF에서 지원해주는 치료보상제도도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실무 포인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근로자분들이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NSSF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직역하면 국가사회보장기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NSSF이고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고 가입 기록이 있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지원이나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NSSF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NSSF의 산재보험이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사고, 질병 전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계 손이 다쳤거나 현장에서 미끄러진 경우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상황에 따라 업무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치료비는 지정 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NSSF에서 전액 부담이 되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휴업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애가 남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장애급여나 유족급여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산재 발생 후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과 보상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NSSF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입원이나 수술 같은 고비용 치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 부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사고로 인해 생긴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사고 이후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치료비, 휴업보상, 장애유족급여까지 산재로 인한 손실을 단계별로 보호하는 제도가 NSSF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처리에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근로자를 NSSF에 미가입시켜 놓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 승인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꼭 내 NSSF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 병원이 아닌 병원을 먼저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NSSF 지정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보고 지연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보고를 늦게 하면 NSSF 승인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쟁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고인지를 두고 발생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설명이 다르고 승인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산재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NSSF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캄보디아에서는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NSSF 가입이 필수입니다. 둘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보상은 NSSF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가 나면 바로 NSSF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대부분은 업무 관련성 판단이나 사고 보고 지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현장에서 본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총 6개 챕터의 강의를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시게 될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자신 있게 근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부나 대사관, 그리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익선 경기 이선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